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사연 소개에 앞서 5월 이벤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5월 감사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간 배신의 장미에 사랑을 보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준비한 이벤트 이온이 채널 커뮤니티로 가셔서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억압된 힘든 삶을 살아오신 시어머니를 둔 사연자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분은 그런 시어머니가 안타까워 어느 날 작은 부탁을 들어드렸다는데요. 그 부탁을 계기로 시어머니의 부탁은 잦아졌고 점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기에 결국엔 더 이상은 어렵다고 토로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도리를 다 하지 않는다며 타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집안의 최종 보스인 시아버지께서 나서서 한 방에 모든 상황을 정리했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게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오신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린 나이에 반대하는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아버님께서 고아이시다 보니 어머님의 친정에선 반대를 했던 거죠. 하지만 어머님의 사랑조차 아버님과 도망쳐 결혼을 하신 거였죠. 그러다 보니 어머님은 살면서 힘들고 지쳐도 친정에 기댈 수도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맞벌이는 흔하지 않고 대부분 남편이 바깥일을 하며 돈을 벌어왔었죠. 어머님은 집에서 남편을 비롯한 자식들을 키우고 있었고 아버님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집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하셨지요. 한 번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어머니께서 뭐라도 일을 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해서든 더 벌어올 테니 절대 안 된다고 그냥 집에서 살림하면서 아이들만 잘 키우라고 하셨다고 해요. 아버님이 이런 배경에는 고아로 외롭게 자란 자신의 어린 시절이 너무 안쓰럽고 싫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만은 늘 집에 엄마가 있고 따뜻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 본인도 일하고 언제든 집에 오면 자신을 기다려주는 아내와 아이들, 허름해도 따뜻한 집이 있길 바랬다고 해요. 그때 어머님은 여유롭진 않아도 남편의 보살핌을 받으며 가정생활만 하는 것이 만족스러웠다고 해요. 하지만 이내 그것이 감옥과 같은 생활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을 집 밖에도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예전에는 휴대폰도 없었잖아요. 연락을 위해선 오로지 집 전화밖에 연락수단이 없었는데 아버님께서 집에 전화했는데 어머님께서 전화라도 받지 않는 날이면 퇴근하고 오셔서 오늘 뭘 했냐, 그 말을 믿어도 되냐 등등 이야기를 하며 힘들게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10원 한 장 쉽게 쓸 수 없었다고 해요. 아버님께서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시면서 자식 셋을 키우라고 하셨고 알뜰히 살아서 생활비가 남으면 그 다음 달엔 적게 부족하면 왜 낭비를 하냐고 난리시기에 그 돈에 맞춰 생활하느라 늘 쪼들렸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자라오신 환경 때문인지 밖에서도 그랬지만 집에서도 가족들 사이에서 절대 권력을 내세우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의 따뜻한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면 살수록 가족들에게 권위적이었다고 해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싫었던 남편과 작은 형님은 대학생이 되자 기숙사에서 살며 집을 떠났고 집에 남은 어머님은 큰 형님과 함께였지만 집을 떠나고 싶었던 큰 형님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일찍 시집을 가고 나니 더욱 외롭고 마음이 힘드셨다고 해요. 그렇게 자식들을 다 키우고 어느새 작은 형님과 제 남편도 결혼을 할 때가 되어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솔직히 결혼 전 배웠던 시부모님에게선 특별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상견례에서 뵌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러셨고 그냥 여느 집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보니 아버님께선 정말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자신의 말씀만 주장하시더군요. 그래서인지 제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임에도 본가에 가길 꺼려했고 갈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나올까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가면 반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고, 아이처럼 해맑은 어머님을 보면 지난날 그렇게 지내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이 계속되면서 아버님의 성격을 가끔 보게 될 일들도 있었고, 그럴 때면 제 생각보다 더 긴장하는 시댁 식구들이 이상했어요. 하루는 작은 형님이 지난 일들에 대해 다 이야기를 해 주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어요. 어머니께선 치마 한 벌 입고 싶어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없던 옷이 보이면 아버님께서 그건 어디서 났냐, 그걸 왜 샀냐, 그거 없다고 옷을 못 입고 다니냐 등등 잔소리 폭탄을 해대셨고, 아버님이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나 컬러일 경우에는 쓸데없는 걸 샀다며 화를 내실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에 왔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당연하지만 너무나 자유로운 분위기에 어색했고, 저희 엄마가 동창회에 나가고 친구분들이랑 여행도 가고 하는 모습에 우리 엄마도 장모님처럼 지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며 부러워하기도 했지요. 아무튼 그런 어머님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어머님의 유일한 낙은 아버님이 출근하신 시간 동안 집안일을 하며 홈쇼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홈쇼핑에서 마음대로 물건을 사지도 못하지만 그걸 보는 것만으로 스트레스가 풀리고 대리 만족이 느껴지신다고 해요. 한 번은 어머니께서 홈쇼핑에 나온 원피스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버님께서 잔소리 하실까 못 사신다고 합니다. 원피스 3벌에 69,900원이라 비싼 것도 아닌데 그것도 눈치를 보고 못 산다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형님들도 남편도 가끔 어머님께 뭔가를 사드리지만 그럴 때면 아버님께서 전화를 해 왜 돈을 안 아끼고 쓸데없는 돈을 쓰냐고 잔소리를 하시기에 다들 어머님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어머니께 선물을 할 수도 없었던 거죠. 어머니께서 제게 원피스 얘기를 하시기에 제가 사드릴까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괜찮겠냐며 제가 사주면 아버님께서 별 말씀을 하지 않으실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원피스를 제가 주문해 드렸어요. 이틀 뒤 원피스가 도착했고 어머님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다음날 어머님은 제게 전화를 해서 얘, 네가 사줬다고 하니 아버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처음이야. 내가 뭘 샀을 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하다못해 네 남편이랑 딸들이 사줘도 잔소리 폭탄에 애들한테까지 전화해서 야단이더니 아버님이 너한테 전화 안 했지? 네, 전화 안 왔어요. 어머머, 신기해라. 어쩜 너에게 아무 말을 안 하실까? 아무튼 고맙다 정말. 잘 입을게. 라고 하십니다. 그 이후 어머니께선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예, 집에 냄비 좀 바꿔야 하는데 내가 사면 아버님이 멀쩡한 데 산다고 뭐라고 할 것 같아. 지금 홈쇼핑에서 냄비 5종 세트 나오는데 좀 보내줄래? 이번에 너네 큰형님이 셋째를 가졌는데 위에 애들이랑 터울이 져서 유모차면 몸에 하나도 없대. 내가 외할머니가 돼서 유모차 한 대 사주고 싶은데 내가 사주면 생활비 함부로 썼다고 네 아버님이 뭐라고 할 것 같아. 내가 나중에 줄 테니 제일 좋은 놈으로 하나 사서 보내줘라. 라는 등의 부탁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제게 작은 것부터 큼지막한 것까지 부탁들을 했습니다. 처음엔 원피스로 시작되었던 어머님의 부탁이 나중엔 안마의자가 되었습니다. 늘 나중에 돈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한 번도 제게 돈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 남편이 엄마가 부탁하는 거 다 들어드리지 마. 물론 엄마가 갖고 싶은 걸 지금까지 한 번도 자유롭게 사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걸 자기가 대신 해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내가 볼 땐 점점 필요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갖고 싶어서 사시는 것도 같아. 안마 의자는 돌아오는 부모님 결혼기념일에 누나들이랑 해서 사드릴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지 마. 우리도 우리 생활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엄마 해달라는 걸 다 해줘. 사실 제가 아니면 어머님의 숨통 트일 구멍이 없는 걸 알기에 갑자기 안 된다고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고민이 되었어요. 고민 끝에 어머니께 안마 의자는 사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곧 다가올 결혼기념일 때 형님들이랑 사드리려고 한다고 했더니 아이, 그땐 따로 받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거지. 네가 이번에 안마의자 해주면 결혼기념일에 황토침대 해달라고 하려고 했어. 안마의자를 결혼기념일에 받으면 황토침대는 내년 내 생일까지 기다려야 하잖아. 어머니, 저도 부담돼서요. 처음에 어머니께서 절 통해서 필요한 걸 사고 그래서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게 저도 좋아서 해드리곤 했는데 점점 금액대도 커지고 어머니께서 늘 돈 주시겠다고 하고 한 번도 안 주시니 그것도 부담되더라고요. 어머, 나 정말 서운해. 내가 하나 있는 아들 잘 키워서 너 줬으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딸들은 다 시집가서 사위들 눈치 보여 부탁도 못하고 내가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잖아. 네 시아버지가 너한테 뭐라고 하지 못하잖니. 그건 알죠. 그런데 저희도 이제 아이도 갖고 해야 하는데 어머님이 원하시는 게 점점 커져서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전처럼 원피스나 청소용품 이런 건 얼마든지 사드릴 수 있는데 안마의자에 황토침대라뇨. 죄송해요. 제가 이번에 들어드리면 또 반복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요. 나쁜 것.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어쩜 이렇게 못됐니? 어머님의 그 말이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저도 생각할 게 좀 많아지네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안마의자를 사달라고 하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나밖에 사줄 사람이 없고 내가 사줘야만 아버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다면서 자꾸 사달라고 하시는데 어떡하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더니 나보고 못됐대. 나한테 언짢다고 화를 내시는데 어째야 하나 싶네. 늦바람이 무섭다고 어머니께서 다 늦게 이것저것 사는 재미에 들리셨나 보네.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니까 내가 말씀드릴게. 미안해. 아니야. 자기가 미안할 게 뭐 있어. 다음날 남편이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필요한 거 있으면 자신에게 이야기하라고 형님들이랑 해서 한 번씩 사드리고 할 테니 자신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니 어머니께서 며느리가 사줬다고 하면 아버님이 아무 말씀 못 하시니 그냥 며느리에게 사달라고 하면 된다고 왜 니들 돈을 쓰려고 하냐고 하시더랍니다. 그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이 그 며느리 돈이 내 돈이기도 한데 왜 며느리에게만 그러냐고 따져보니 매월 100만 원 이상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평생 아버님께 움츠리고 불쌍하게 산 자신에게 자식이 되어서 그 정도 쓰는 것도 어렵냐며 어떻게 엄마에게 대놓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하시며 펑펑 우시더랍니다. 어머님의 삶이 어땠는지 알기에 차마 남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자신에게 말하라고 며느리가 사줬다고 하고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하니 그래도 그게 아니라며 극구 싫다고 하더랍니다. 남편이 고민하다 어머니께 그러면 제게 직접 이야기하면 제가 또 싫다고 할 수 있을 테니 자신에게 말하면 제게 전달해 거절없이 무조건 사드리라고 하겠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며 앞으로는 남편에게 말하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남편 말이 어머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앞으로 형님들이랑 같이 상의해서 사드리고 제가 산 거라고 하겠다고 하네요. 그거는 제가 알아서 혼자 다 해드렸으니 이젠 자신들이 챙기겠다고 하며 절 안아줍니다. 그간 어머니께 뭘 바라고 해드린 건 아니었고 그랬기에 남편에게 일일이 뭘 사드렸다, 뭘 사달라고 하신다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제라도 남편이 알아주니 고마웠습니다. 어머니께서 안마의자를 너무 갖고 싶다고 하셔서 남편이 형님들과 상의를 했다고 하더군요. 자식들 생각해서도 어머니께서 너무 자신이 갖고 싶은 것만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어머님은 원하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댁으로 안마의자가 보내어지고 난 얼마 뒤 큰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네? 형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 왜 네 남편을 뒤에서 조정해서 우리한테까지 피해가 오게 해?
형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일일이 말해야 해? 엄마가 올케한테 사달라고 한 걸 왜 싫다고 해서 애들 키우기도 팍팍한데 우리 돈 쓰게 해? 올케는 아직 애가 없어서 모르지? 돈 나갈 곳 천지야. 엄마한테 쓸 돈이 어디 있어? 이번에 하도 네 남편이 같이 하지 않으면 없던 일로 한다고 난리쳐서 어쩔 수 없이 같이 하긴 했는데 다음부턴 그냥 올케가 해드려. 하나 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위에 못할 게 뭐 있어? 네 남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엄마가 그 정도 키워놨으니 올케가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네 작은 시누이가 같이 하자니 뭐니 해도 괜찮다고 해. 난 이제 10원도 짠달려고 해도 쓸 돈 없어. 알겠지? 라고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큰 형님네는 매월 애들 데리고 전국 각지 여행을 다니고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2번씩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지금 사는 집 이사 갈 땐 가전 가구 새 것으로 모두 바꾸고 주말마다 외식하고 하기에 그렇게나 쪼들리게 사는 줄 몰랐는데 힘들다고 죽는 소리를 하시니 좀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을 위한 건데 딱 한 번 해드리고 지게 그 난리를 치시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은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니? 내가 그러지 말랬는데 결국 우리 아들 딸들 돈 쓰게 했니? 해주기 싫으면 네가 안 하면 되지. 왜 우리 애들 돈을 쓰게 해? 네 큰 신우가 전화가 와서 난리야. 벼르게 간을 빼먹지. 걔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걔들 돈까지 쓰게 하는 거야? 어머니, 그럼 전 돈이 그냥 나나요? 전 어머님 자식도 아닌데 지금 바라는 거 많으시면서 왜 자식들이 해주는 건 못 받겠고 아깝고 그러시는 건데요? 처음엔 어머님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아깝지 않다 생각하고 해드렸던 건데 점점 정도가 지나치니 저만으로는 해드릴 수 없으니 그런 거죠. 그럼 받지 마시지. 받아 놓으셔놓고 왜 제게 뭐라고 하세요? 네가 보낸 건 줄 알고 받았는데 큰애가 전화가 와서 난리잖아. 그건 어머님이랑 큰형님 간의 문제 아닌가요? 제가 하실 말씀 같지 않아요. 앞으로는 다 같이 선물하는 거 아니면 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머님 옷이나 소소하게 필요한 것들을 아버님 눈치 보지 않고 쓰시게 해드리려고 사드렸던 건데 점점 과한 걸 바라시는 걸 보니 제가 처음부터 해드리지 말걸 싶어요. 어머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온 세상에 있는 온갖 나쁜 년을 지칭하는 말을 끌어모아 제게 쏟아부으셨습니다. 이렇게 어이가 없을 수가요. 제가 어머니 지갑도 아니고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어머니께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께 앞으로는 연민을 느낄 일도 안타깝다고 생각할 일도 없으니까요. 그 주말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다 같이 밥이나 먹자고 하며 저희를 비롯해 형님 두 분 댁도 모두 부르셨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 음식만 드시기에 시댁가도 저는 별로 할 게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음식을 만드시면 전 옆에서 조금씩 잔심부름을 하는 정도이고 식사를 마치고 나면 설거지를 했지요. 오랜만에 모두 모여 식사를 마치고 나자 아버님께서 이번에 보내온 안마의자는 누가 보낸 거냐?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큰형님께서 아빠, 내가 주축이 돼서 동생들이랑 같이 모아서 보내드린 거예요. 부모님 연세도 계속 드시는데 저기 앉아서 안마도 하고 피로도 푸세요. 그래? 그러면 저번에 냉장고도 네가 보낸 거고 냄비 세트는 둘째가 보낸 거고 영양제는 며느리가 보낸 거고? 생각지 못한 아버님의 질문에 다들 어버버하고 있는데 큰형님께서 네, 맞아요. 엄마가 다 말씀하셨구나. 저희도 이제 부모님 챙길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해드린다고 화내시고 안 받고 하지 마세요. 그 말에 어머님은 왜인지 더욱 긴장한 듯 했고 아무 말씀 없던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이봐, 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너희들도 솔직하게 얘기해. 진짜 니들이 사보낸 거 있어? 형님들과 어머님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화가 난 아버님께서 며느리 네가 얘기해봐라. 여기서 네가 보낸 게 뭐야? 이번에 안마의자 빼고 다 네가 보낸 거지?
아, 네, 아버님. 이 여자가 아주 며느리 등골을 빼먹으려고 했구만. 허파의 바람만 잔뜩 들어서는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동안 나한테는 자식들이 부모 편하라고 이것저것 돌아가며 사준다기에 안 그래도 마뜩찮았는데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고 자식들에게 호강 좀 받아보자고 하도 쌩 난리를 쳐서 아무 말 안 했더니 나 참 기가 막혀서. 내가 지금 어떻게 알게 되었나 궁금하지? 야, 이 모자란 여자야. 거짓말을 할 거면 완벽하게 숨기던가. 당신이 방에서 큰애랑 통화하면서 하도 크게 말해서 거실에 있어도 다 들려. 아주 큰애랑 쿵짝에 맞아서 이번에 며느리한테 이거 사달랜다 저거 사달랜다 난리더만. 대체 왜 그러고 살아? 처음엔 물건 올 때마다 애들이 사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애들 돈 함부로 안 쓸 텐데 싶다가도 이제 우리도 나이가 있고 자식들도 하나둘 자리를 잡았으니 작은 건 좀 받아볼까 싶었는데 때마다 우리 애들이 사준다기에 그런가 보다 싶으면서도 적당히 하지 싶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 며느리한테만 사달란 거더만. 아주 잘들 한다. 며느리도 그 집에선 귀한 딸이야. 그런 애를 데리고 아주 작당을 한 것도 아니고 착한 애를 이용해 먹어? 쟤들도 가정을 잃었으니 안정적으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나 빼먹으면 쟤들은 어떻게 더 큰 집을 사고 애를 낳아 키우나? 생각이라는 걸 좀 해. 당신이 그 옛날부터 과소비가 심해서 내가 생활비도 타이트하게 주는 건데 뭘 알고나 이래? 아버님의 그 말에 당황한 어머님은 세상 억울해하셨고 며느리와 사위 앞에서 너무 수치스럽다며 우셨습니다. 아버님께선 어머님이 그러던가 말던가 제게 봉투를 하나 주시며 이걸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그동안 네가 네 시어머니한테 쓴 돈이다.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내가 대략 따져보고 넣긴 했어. 집을 구석구석 둘러보니 지난 1년간 네가 보내준 게 참 많더구나. 네가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네 시어머니를 도와주고 보은해야 준 거 너무 잘한다. 처음에 원피스가 집에 왔을 때 내가 네 시어머니를 너무 쪼들리게 살게 해서 변변찮은 옷도 하나 없어 며느리에게 사달라고 했구나 싶어 마음이 안 좋았어. 그래서 식구는 단 둘이지만 생활비도 올려주고 이전보다 간섭도 잔소리도 덜하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덩치가 큰 물품이 집에 오기에 물으니 자식들이 사주는 거라고 하더라. 이전 같았으면 그런 거 받았다고 뭐라고 했을 건데 이젠 우리도 나이가 들었고 자식들이 안정적으로 사니 이 정도는 받아도 되겠지 싶었어. 그런데 횟수가 자꾸 점점 고가의 물품들이 오기에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그런 와중에 네 시어머니와 큰 시누이가 통화하는 걸 듣게 된 거야. 너한테 말만 하면 필요한 걸 사준다며 봉 잡았다고 좋아하는 네 시어머니가 괘씸하더라고. 어설프게 얘기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다.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념일 아니고는 네 시모 챙기지 마. 챙겨도 내가 챙길게. 이거 안 받으면 내가 평생 너에게 미안할 것 같으니 받아주렴. 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전 아버님께 봉투를 받았고 그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1,000만 원까지는 센 것 같지 않은데 아버님께서는 그 정도인 것 같다며 챙겨주셨네요. 그 이후 어머님은 제게 전화도 안 하십니다. 매일 전화가 오고 매주 필요한 걸 말씀하시던 분인데 연락이 안 오니 솔직히 속이 시원하더군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머님께서 언젠간 다시 제게 같은 상황을 요청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대로 배운 만큼 다음에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바로 남편에게 모두 오픈하고 저만이 아닌 형님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해드리던가 아니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거절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